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건방진 자세로 있었어. 이거 방송 시작되는지 모르고. 아 죄송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변이 갈수록 이제 포스가 그러니까요. 전문 방송인의 영역을 노리는 것 사실 같아, 거의. 어제 머리를 잘라갖고 네. 그 되게 예쁘게 하고 올 수 있었는데 나는 그지 같은 게 좋다고 사람들이. 그게 매력적이라서. 네, 오늘 완전 정말 아니, 근데- 양복 입은 거지.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옷은 지금 이제 양복 입은 거지라는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니 법원에 갔다 와서 재판 기왕이면 머리까지 딱 단정하게 하고 왔으면 오랜만에 변호사 같았을 텐데. 단정하게 그럼 지금 내리고 뭐 같나요? 지금 뭐 같아요? 지금 약간 저기 늦깎이 취준생. 근데 어저께 또 술을 또 아, 연말이라서 약속이 많죠. 약속도 많고 일단은 술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이제 저 얘기를 많이 마시니까. 내가 지금 이제 12년째 듣고 있어. 네. 아니 근데 뭐 술을 저 자제할 양 필요 있나요? 변호사는 이제 12년째 듣고 있지만 나는 지금 25년째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술 드신 지 25년 됐어요? 그렇죠. 대학교 때부터 먹었으니까. 아, 늦게 시작하셨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한참 술 마실 때 그래서 공부 시작했구나. 아. 100일주는 먹었어요. 수능 100일 전에 뭐 그 교회 누나 그때 얘기했던 교회 누나들이 사준다 그래갖고 교회 누나가 왜 근데 100일주를 사주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이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100일주 먹고 홍대에서 먹었었는데 뭐 다 어.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 양 변호사님 몇 살 때 처음 드셨어요? 엄마가 이거 방송 봐서 안 돼. 뭐라는 거야? 어머님이 방송 보세요? 아니, 저 할아버지랑 그러시구나. 저기 청주 이런 거 그러니까, 드셨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아니야 처음 아니야 하셨다 아니야 했던 그렇진 것 않아. 그냥 아니구나. 뭐 그냥 나는 20살 넘어서 먹은 걸로 하자. 저는 중고등학생 때 먹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먹었더라고요. 무슨 뭐 빼가리. 아니 그때 아니. 그 제일 친한 친구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집에 아버지가 드시던 이렇게 하얀 도자기 같은 거에 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랑 둘이서 그 하얀 도자기 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김을 옆에 놓고 장난친 거죠. 막 잔에 술인지는 알고. 모르겠어요. 그땐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잔에 한 잔 마셔보시게 막 이러면서 아니, 어른들 무슨 소꿉장난을 한 거죠. 거기에 무슨 벤젠이나 이런 거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게 진짜. 술이었어. 그 둘이 같이 술을 먹었던 게 그거 멀쩡했어? 이상했죠. 이상했죠.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 그때 아니야? 이상해지고 지금도 이런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어린 시절에 4발살이 거기서 멈춘 거 아니야? 야 겨들송의 시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오늘 충격적인 어떤 아니, 근데 사연 고백을 들었네. 실제 지금 얘기하니까 오늘 양 변호사가 그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완전 확실하게. 넌또 왜? 이제 왜냐하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이끼마쇼 이러더라고.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라마세 이끼마쇼. 그래서 이끼마쇼가 뭐야 그랬더니 이것들 일본어도 모르고 시작합시다야 이러더라고. 가자 이런 뜻이야. 가자. 가자가 Let's go 뭐 이런 이끼마스? 거. 이끼마세? 이끼마스. 이끼마스. 간다. 마쇼 발음 봤어 방금? 왜? 이끼마스 하는데 완전 일본 사람. 마쇼 원어민, 그럼 원어민. 렛츠. 아 마쇼 그럼 마쇼가 렛츠. 렛츠구나. 전 그거 조또 알아요. 조또 맞대. 구다사이. 구다사인 뭐예요? 몰라. 플리즈. 모르는데 아는 걸 보니까 약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에? 구다사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니 저기죠. 어머 지금 PD님이 알려줬어요. 구다사이가 해주세요라는 뜻이라는데? 플리즈에 뭐라고요? 가깝지 않아 오히려. 플리즈. 뭐라고요? 그럼 그거 막 약간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저기 나는 그 축구 보면서 너무 텀이 너무 길었어. 축구에 축구에서 왜 구다사이가 왜 나와요? 그래서 너 아니, 이상하다. 술 안 근데- 깨지 혹시? 야 솔직히- 너도 술 먹었냐 어제? 나를 도와주고 있어. 아니야 안 넘어갈 거야. 양 일본인들. 나 진짜. 그렇구나. 저는 그냥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걸로 정리하시죠. 네. 그럼 제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하야쿠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얗고 네. 검었고 빨리 하야쿠. 빨리 몰라. 서두르자. 역시. 야. 아니 그건 그냥 일본어 공부를 잠깐 하긴 했어. 예전에 전에 저 중앙일보 들어갔었을 때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되게 일본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어.
그래서 특히 일본 논문 같은 거, 일본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내서 그때 그냥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시켰어. 아니 근데 뭐 사실은 그랬구나. 그럴 만도 한 게 우리도 국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일본어 모국어, 배웠겠지 모국어. 뭐. 그 예전에 그거 있었거든요. 야동 보는 남자친구 검증 방법 이래가지고 일본어 그게 얼마나 하야쿠예요? 아는지. 하야쿠? 하야쿠랑 네. 하야쿠, 조또, 맞대, 뭐 그다음에 오이시 뭐 이런 거랑 근데- 스고이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오이. 다 쓰고 있는 왜 알겠지? 아니 근데 약간 하얗구는 나 몰라. 하얗구 하얗구. 몰라. 하얗구 몰라. 이거는 내가 좀 약간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게 일본어 기초회화 일주일만 다닌 친구들은 다 배우는 거야. 이거. 아, 그래요? 아, 이거 그냥 기본이야 기본 진짜. 스고이, 하야쿠, 어. 오이시 그러니까 이런 거. 뭘로 어. 일주일만 배우면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생활해요. 그냥 진짜 생활해요. 그렇구나. 어. 근데 생활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아시지? 저 독일어 선택. 근데 어떻게 제일- 스고이를 제일- 어떻게 아시지? 스고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스고이 대단하다. 아니 축구 보면 하잖아요. 일본 그 캐스터들이 골 딱 들어가면 스고이.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야구를 많이 봐갖고 일본 야구 중계도 많이 봤어요. 아, 공 좋고 이러면 아니. 스고이 이러는구나. 야동 봤어. 됐니? 됐니? 네, 솔직한 게 좋아요. 네. 너 지금 대물 시네마 이번 주에 저 지난번에 녹화 안 했다고 그때 못했던 얘기를 여기서 지금 풀고 있는 여기서 거지. 다 푸는 거예요. 정말. 중독됐구나. 어제 너무 답답했거든요. 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다 할 거예요. 아, 스고이. 자 오늘 주제는요 그런 얘기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최근에 이제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세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최태원 SK 회장하고 노소영 나비 맞아요. 관장 노소영 관장 이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뤄볼 텐데 요즘 재벌가 소식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그거 뭐야? 무슨 내용이에요? 나 안 봤는데. JTBC에 나오는 삼성가와 현대가를 짬뽕해 놓은 얘기예요. 그게 어... 정말 그 웹툰에서 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정말 황당한 내용이거든. 갓꿀잼. 그 왜냐하면 뭐 얘기만 들었는데 송중기가 1회에서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재벌가의 네.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아... 거기서 이제 뭔가 숨은 돈을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오너가한테 얘기를 했다가 살해당해요. 야. 그리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 오너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야. 이게 아, 말 이거 진짜 환생물이야? 나는 진짜 환생해가지고 막 그 누야 회장이랑 둘이 같이 막 해요.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아니 대한뉴스만 막 가는 게 아니라 방송국들도 그러면 드라마들이 잠깐만. 죽은 사람도 얼굴도 송중기고 새로 태어난 사람 얼굴도 송중기인 거예요? 애기니까 모르죠. 아 그러면은 송중기는 안 나오는 거겠네? 무슨 말이에요? 애기로 나온다면서요? 애기였다가 아니, 이제 애기가 송중기가 자랐어. 됐지, 아, 이제. 많이 빨리 자랐구나. 네. 빨리 자. 저는 너무 요즘에 이제 재밌어요. 슈룹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슈루도 재밌었죠. 김혜수 씨 연기가 그리고 김혜숙 씨도 자 얘들아 어디 감히 얘들아 했습니까? 아 지금 잠깐 콩물 시네마에 갔다 얘들아 왔습니다. 대물 시네마 쪽으로 자꾸 넘어가지 말고 아니 근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해? 지금 뭐 최태원 회장 저기 대변인으로 오셨다면서요? 아 맞다. 오늘 네. 그러면은 누가 노소영 씨 측이고 누가 최태원 씨 측인가? 아니, 그건 정한 거 어쨌든, 없어. 네. 그거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노소영 관장 쪽 얘기를 해야 어. 왜냐면 양 변호사님은 잘 모르니까. 양 변호사님 좀 재벌가 소식을 좀 더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또 어떤 중앙일보 풍문, 출신이시고. 풍문 이런 거에 능하지 이제 법적으로는 조금 야, 많이 부족하죠. 와 진짜. 이제 이쪽은 방송쟁이다. 여기 나는 변호사고. 그렇죠. 자, 진 근데 내가 변호사에게 방송도 잘해. 진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가족 119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 방송에서 보는 모습과 사무실에서 보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 둘 되게 여러분. 다르다. 뭐 여기는 막 까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막 우리 진 변호사님한테 아, 상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까내리는 게 이게 뭐냐면 본인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예? 이래야 재밌다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음. 솔직히 얘기하면 좀 저질 유머야. 누구를 이렇게 깎아 내려야만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죠. 근데 진짜 맞아요. 재밌긴 재밌. 인정합니다. 꿀잼. 그런 거랑 동조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양 변호사님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까내리거든요. 양 변호사님은. 음? 양 변호사님은 사람을 잘 안 까내리더라고요. 야, 그럼 그렇게 사람을 안 까무라. 안 까무라. 양 변호사님은 안 까무라. 안 까무라. 아무도 안 까무라. 인성이 워낙 좋으시니까 사실은 이제 막 다들 제가 막 너무 까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양 변사님이 저 막
딱이 날리고 이런 거 없어요. 있다는 줄. 그냥 진짜 재미로 그러는 거고 어떤 네, 이제 이 네. 방송의 시청률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오늘 제가 친구한테 공유 받은 그 MBTI 성질 더러운 뭐 그거 혹시 알아요? 몰라요. MBTI별 성질 제일 더러운 사람 순위가 있구나. 순위가 있어요. 근데 보면 나도 하나 들어갔을 것 같아. MBTI 자 뭐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기하고 나서. 자 1위가 더러운 성격 순위 1위 네. ESTJ.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자 2위 ENTJ. 없어요. 3위가 INTJ. TJ가 다 3위. INTJ. 그래? 자, 좀 그렇게- 신빙성이 좀. 저도 언제 나오나 궁금. 4위가 ISTJ. 네. 5위가 INTP. 6위 그냥 이제 계속 부를게요. ISTP. 저예요. 성질 더러운 인간 우리 그냥 야 어쩐지 이거 위화감이 항상 느껴지고 그랬어. 자 16위 ESFP. 저 ESFP. 와, 이 근데 성질 진짜 오랜만이다. 30개 중에서 16이면 무난한 편 아닌가? 중간치기죠. 중간이네. 이도저도 그럼. 아니네. 야 이 MBTI가 30개나 돼요? 그 정도 될 그래요? 거야. 나머지는 뭐 16개야? 16개야? 그럼 왜 저래. 제일 좋은 거네? 아니 생각해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일 거 아니야. 두 개씩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그런데 경우의 수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두 개씩 하면은 이를 네 그래 나 수학 포기하고 대학 2, 4. 나도 수포자인데. 아싸 수포자. 중요한 건 저도 더럽게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긴 이거 아무튼 수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성격 안 좋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진짜로. 맞아. 성격은 참 좋아요. 성격은 또 뭐가 안 좋지 그럼? 자 이제 최태원 얘기해도 돼요? 맞아. 네. 최태원 왜 얘기 이렇게 되게 하기 하고 싫지? 싶어 하시네.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이상하다 아까부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술 먹어서 이제 딴 얘기 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두 분을 뵈는 기분이에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본 거 아니에요? 아니 2주밖에 안 돼. 3주인가? 2주인가?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어제 와가지고 대물시네마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오랜만에 여기로 오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공간 이 공간이거든요. 지금 입이 터졌어요. 오케이. 오늘 방송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저번에 우리 막내 PD가 뭐 제가 양변 까는 거 뭐 편집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회차를 혼돈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그 전전주에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그 좀 헷갈린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음 회에 내가 엄청 그 얘기는 깠더라고. 2주 연속 깠다는 얘기잖아. 엄청 깠죠. 그냥 늘 지금까지 지금 30회 정도 갔나요 저희? 31회. 31회. 1화에서도 깠나 내가? 31회 내내 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최태원 회장 뭐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그 얘기하더라고. 뭐요? 오늘도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거 했던 얘기 계속 또 하고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면 돼.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유책주의, 파탄주의. 아무도 이게 아무튼 우리 시청자들 또 오해하잖아. 왜? 왜냐면 이런 거야. 변호사들이 나도 처음 방송할 때 그런 뭐 걱정 내지 오해를 많이 했던 게 우리는 이게 늘 접하는 용어니까 당연히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방송에서 내가 이 얘기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저 한 얘기 또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분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드리는 게 오히려 맞아요.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는 거야. 새로워요. 저도 그래서 한 달 이거 지난 기억 못하니까. 택시 그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뭔데 그게 뭐야? 2주 연속한 거 있잖아 그 얘기. 마스카라. 뭔데? 전 처음 지난번에 듣는 얘기예요. 까였던 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송선 씨 맞아요? 누가 와 있는 거야? 저는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포맷이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달 안 되는 거 같아. 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되게 네. 예. 24시간이라는 24시간. 알코올성 치매를 초등학교 때부터 앓고 있는 송삼인 씨. 처방을 잠깐만 어떻게 이 됐지? 얘기 해야 돼. 이거 아. 와 이거 진짜 제가요 진짜 이 양말 저 이거 안 보이니까 나 손에다 끼고 다닐게요. 왜냐면 너무 자랑하고 싶어갖고 우리 여기 대한뉴스 이제 보는 김종원 분, 김정원님께서 김정원님, 김정원님께서 대갈축 분이 저랑 다 주신 다 거죠? 보냈어. 여기 출연자들 다. 어쨌든 나도 준 거잖아. 그렇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름까지 선수 써서. 그러니까 이름까지 이렇게 써서. 까봐야죠. 그리고 양말이
품질이 되게 좋아. 원래 그러니까. 선물은 그 자리에서 팍팍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닐래.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토끼가 한번. 그려져 있네요. 포근해라. 아 안되겠다 나도 진짜 뜯어서 해야겠다. 야, 좀 너구리. 아 이게 너구리. 너구리인가요? 이게 저기 꼬리 보니까 너구리 맞네. 맞네요 너구리. 너구리는 근데 이제 똑같은데요? 이게 너구리가 내가 봤을 때 그 너구리 있잖아요. 그 쿵푸 아니야, 팬더 그건 나오는 팬더인데 그거 말고 라- 그거예요. 라싸- 갤럭시 아. 나오는 팬더. 갤럭시 나오는 너구리. 라싸 팬더인가? 뭐 있는데 이름이 라쿤? 레서 라쿤. 팬더. 레서 레서 팬더. 너구리 과야 하여튼. 그래. 난 토끼야. 야, 자 저 이렇게. 이제 저기요. 감사합니다. 잘 신고 다니. 저기요. 잘 장갑으로 써야겠다 올 겨울에. 난 머리띠. 저기요. 최태원 얘기 해도 돼요? 네, 아니, 하세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이제 또 이렇게 직접 걸어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어디까지 감사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니들 진짜. 저 연말 이런 선물 선물 너무 하나라도 해주고 뭐 얘기하세요. 맞아. 어? 얘 선물도 토끼니까 안 해주는 토끼는 거 진짜. 어깨에다 올려놓을 나 거예요. 너 지난번에 고기 보내줬잖아. 아 맞네. 아 이거 다 먹어서 이제 기억도 안 나. 뒤에다 꽂으실 거예요? 뒤에 이거. 팬더 같다. 팬더. 레서 팬더 같다. 짜잔. 난 토끼니까. 나 오늘도 토끼털을 입고 왔는데. 아 이제 감사합니다. 자, 합시다 자. 이제. 뭐 다른 방송들이나 매체에서도 많이 접하셔서 결론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이들 얘기도 들으신 분들도 근데 있지만 저는 결론은 모르고요. 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음. 뭐 몇백억 정도 위자료 내야 된다까지만 아는데 그게 결론이 난 거예요. 위자료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도 이혼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건 최태원 회장이었었고 네. 그렇죠. 사실은 2015년도에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세계일보에 본인이 직접 A4 3장 분량으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노세훈 관장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 극복을 못해서 그 괴로워하던 차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리고 혼외자까지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때 당시 자기 고백이었지. 그거는 그때 진짜 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 결혼 진짜. 이후에 만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후지 2015년이라니까. 결혼 언제 했는데? 34년 전에 1900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어. 아 노태우 재임 시절에 노소영 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어. 왜요? 노 씨라서? 아니 대통령 노소영 씨가 누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아 노태우 씨요? 그래서 화제였던 거야 이 사건이. 와, 대박이다. 대통령의 딸이랑 지금 재벌가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너 그거 모르고 지금 여태까지 여기 앉아. 아 대박이다. 저는 당연히 아니, 미술관 관장님이신 줄 알았죠. 나는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죽었을 때 음. 그 최태원 회장이 어. 조문을 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조문을 갔는데 어떤 기자가 저기 혹시 노태우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시길래 왔냐? 너 아니야? 야 대박이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재벌가에서 왜 대통령 당시에 돌아가신대요? 성경이었죠. 혹시 성경 옛날에 비디오하면 성경 나왔었잖아. 알아? 기억 그렇죠. 안 나? 전혀 모르겠어요. 선경. 예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정도를 그렇게 주로 판매를 했었던 그런 정규 그룹으로 제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성경그룹. 성경그룹으로 그게 SK인 거야. 그 시절에 이제 성경. 유학을 거기서 갔다가 아. 유학 생활하는 시카고 대학에서 둘 다 이제 박사학위 밟고 있을 때 만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연애인지 아니면 누가 중매를 한 건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92년도에 청와대에서 그때는 지금보다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보안도 철저했기 때문에 하객도 못 불렀고 사진도 임의로 못 찍고 청와대실에서 찍어준 사진을 나중에 사진첩으로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 사진이 저기 있네요. 네. 34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2015년에 이제 자식들도 다 장성했을 무렵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최태원 회장을 비난하는 글이 많았어. 그때 2013년도에 횡령혐의로 또 구속까지 돼 있었거든. 구속까지 돼 있다가 사면돼서 나오자마자 나오지 얼마 안 돼서 저런 글을 이제 쓰니까 사람들은 막 이게 부인이 옥바라지 했는데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그래도 네. 다 했고 자식들도 다 키워놨는데 기다리면서 바람 핀 거네요. 그렇지. 그걸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혼 협의를 계속 해오던 와중이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차라리 고백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아마 모든 비난은 달게 받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글을 써서 되게 충격을 줬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용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연녀를
숨기지 않고 뭐 그래서 용기 있다 이런 반응. 내연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연녀는 특별하게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그 내연녀 지금은 이제 내연녀 아직은 내연녀지 아직은 이제 소송이 왜냐하면 종료가 안 법률 됐으니까 혼인이네. 여전히 법적으로는 여전히 최태원 노소영이 부부 사이입니다. 법률 네. 사이에요. 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안 끝난 겁니다. 1심만 나온 거니까 특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최태원 회장에 따르면 이제 뭐 공익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본인에게 권유를 해서 SK가 뭐 동반성장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세간에서 관심사고 여기서 이제 변호사 둘이 할 얘기는 이런 거지. 유책주의야 파탄주의. 아까 진변이 나를 비난했던. 그건 뭔지 아니? 뭐 책임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오호. 누가 파탄을 냈느냐? 그렇느냐? 파탄을 낸 것은 최태원이겠죠. 슈르베 그 저기 그 누구야? 그 보검군의 엄마 그 목소리인데 그렇느냐? 보검군. 아니 그냥 그러면 교도소는 모르는 걸로 치고 예. 그냥 물어보고 싶다 갑자기 이제 이 좀 상대적으로 우리 중에 제일 젊으니까 대한뉴스 멤버들 중에 제일 젊지. 대한뉴스 멤버들 중에서 어. 그런 출연진 것 같아요. 중에요? 네. 출연진 중에 제일 젊지. 압도적으로 젊겠죠. 뭐 압도적까지는 얼추 다 같이 늙어가는 사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러면 이혼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아내가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하기 싫다 그러면 안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시켜주는 건데요? 법정에 갔을 때, 법원에 갔을 때. 결국 법원이 시켜주는 거죠. 네. 근데 한쪽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건데 네. 여기 이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가 이거거든. 근데 원하지 않아도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파탄주의야.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 어차피 깨졌으면 자잘못 따지지 말고 이혼해라는 게 파탄주의고. 이게 이제 제가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유책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취했던 이유가 뭐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파탄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취한 이유가 그렇게 바람이 난 남편이 축출혼이라고 하거든요. 와이프를 쫓아내는 거야. 새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어머나, 와서.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강지처는 그냥 남편이 바람 나왔고 그냥 이혼까지 다 되게 이건 사실 되게 억울하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예전에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유책주의를 취했던 거고 사실은 그게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근데 사실은 한 2년 3년 전쯤에 이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어떤 우리나라의 그걸 변경하는 이제 대법원 공개 변론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판단은 결국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유책주의가 뭐예요? 유책주의는 뭐냐면 방금 한 5분 전에 있던 사람은 누구야? 유책주의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상대로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라고 치면 최태원 얘기를 하면 최태원 그렇죠. 회장은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자기가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못하고 아내가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쪽이 잘못을 한 쪽에 요구할 수 있다. 노소영 관장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유책주의구나. 근데 이게 진짜 법이 1956년도에 민법이 좀 시행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작고하신 이희호 여사가 여성 운동에도 꽤 크게 영향을 끼치셨는데 70년대 이희호 여사가 했던 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 축첩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처분 두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사회에 횡행했다는 거야. 여사님 너무 잘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에 진병을 말 맞다나 예전에 법을 만들 때는 야 이렇게 막 저기 조광지쳐 버리고 그때 또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 활동을 안 했잖아. 네. 그럼 진짜 거리로 나왔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지금도 유지하는 게 맞느냐가 사실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들 처음에 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 이병헌이 자기 엄마를 이제 작은 엄마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집에 이렇게 첩으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사는 그게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70년대니까 내 부모 세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아무튼 주변에 그렇게 유책주의를 취해 오다가 이게 이제 유책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뭐 만약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바람을 그러니까 뭐 지금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지금
같이 안 산 지가 몇 년 됐지. 몇 년이 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책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재산 분할 근데 어쨌든 판결까지 가려면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도 다 해야 되고 뭐 다 입증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기각. 그러면 지금 그동안의 소송이 너무 무위로 돌아가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실적인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법률혼 상태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서류로만 네, 남아 서류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혼외 자식이 결국에는 아빠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족 관계에 가족관계. 기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끝난 어떤 법률 관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소송하다 보면 솔직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뭐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했는데 꼭 유책이 아니더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배우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 뭐 2, 3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걸면서 나가거든요. 따로 살아요. 같이 살면 이제 그건 진짜 지옥이니까. 그러면 소송이 1년 뭐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는 동안 2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법정 경위가 막 달려갖고 남자 머리끄댕이를 잡다가 그 집에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이혼 판결이 기각되고 이 두 사람의 어떤 혼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죠 판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미 거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유책이다. 근데 이제 유책이 아닌 사람이 이혼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내가 이혼을 기각시켜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책조에 따르면 기각시킬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과연 당신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인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있다고 치면 이제 이혼 소송을 걸면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남편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고 치면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치면 남편이 나가버렸어. 소송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양육비랑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애를 키우니까. 근데 생활비 안 주지. 소송을 걸면 제가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 사전 처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사전 처분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혼 판결이 만약에 기각돼서 소송이 끝나잖아요. 이 사전 처분의 효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남편이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법률혼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제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과거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많은 이제 재판부에서 파탄주의를 취하는 듯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완전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이 경우는 파탄주의로 판결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파탄주의로 판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누가 봐도 이제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또 특별한 유책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줄 것도 아닌데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이혼 원하지 않아. 그러면 판사들이 여기에 파탄주의를 적용해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총이 지금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법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들을 법으로 정해놨거든. 근데 그 사유에는 해당하는 게 없는 거야. 네. 하지만 이혼을 이제 잘 설득해서 이혼하기로 됐어.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적을 게 없을 때 이제 성격 차이 이런 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가 많이 나온 거야. 그렇구나. 법에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적혀 있지 않아. 그죠, 사실 그 가장 그러니까 통계를 봤는데 이혼 사유 중에 가장 50%가 성격 차이예요. 네. 50%. 다 포괄이 되나 보다 그러면. 왜냐면 그 헤어지는 연인들도 왜 헤어지냐 그러면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들. 성격 차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기타 뭐 참작할 만한 사유 뭐 이런 식으로 좀 막연하게 중대한 사유인데 그걸 성격 차이로 이게 하는 거야. 사실은 성격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완전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 하지. 명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쇼츠 본 게 있는데 어떤 변호사가 자기 결혼하는 친구에게 되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봤어요. 원장. 이제부터 변호사가? 너는 그냥 쓰레기고
너는 무조건 네가 잘못했고 네가 하는 말은 다 네가 틀렸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그리고 와이프랑 뭐가 의견 차이가 나면 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되게 잘 사는 부부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한번 잘못했을 때 양보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 한 명이 그냥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잘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요? 그런가? 내가 봤을 때 양 변호사는 본인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완전 지금 지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 잘 지내시잖아요. 그런가? 네. 그래서 편하게 지내나? 그렇죠. 그럴 수 있어. 한 갑- 명이 좀 갑자기 져줘야 막 돼요. 혼인 생활에도 회의가 되는데 그런 건가? 근데 둘 다 약간 세면은 계속 부딪히잖아요. 누가 져줘야지 한 명. 그래서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는 초기에 이제 재판을 과연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2015년부터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청구를 했지만 계속 안 받아들이다가 맞아요. 2019년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됐다 이제 나도 이혼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선 거예요. 반소를 제기했어요. 반소.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혼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쪽에서도 이혼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판결은 노소영 관장 쪽에서 든 그렇죠. 판결을 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판결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청구한 건 기각시켰어. 그렇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 유책 배우자니까. 그렇죠. 근데 노소영 관장이 막 무슨 뭐 주식에 반을 내놔라 이랬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산분할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였냐면 위자료 1억 원이었고요. 재산분할로 665억 원, 합계 666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낸 거였어요. 근데 쟁점은 사실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노소영 관장이 원래 청구한 금액은 1조 5천억 원 가량이었어요. 맞아요. 네. 주식의 위자료 50%. 3억 그리고 주식 SK 주식회사 주식 뭐 42몇 %인데 그게 이제 환가를 하면 한 1조 4천억 5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665억 원이라는 돈은 뭐 개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굳이 따지면 청구한 금액의 5%가 안 되는 이거 금액이 인용이 된 거죠. 1조면 왜 1조 말만 해도 이게 1조면 표정이 왜 그래? 이게 생각만 해도 좋아? 1,000억이 1조인가요? 뭘 천원? 천억이 10개 있어야 돼. 천억이 10개 있어야지 1조. 그냥 계산하지 마. 어차피 상관없는 거야. 저는 아니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1조가 있는데 1,000억이 뭐하러 있겠어 그러면 1,000억이 1조면 1,000억이 뭐하러 있겠어 아니면 1조 뭐하러 있겠어 솔로몬이다. 당연히 다르니까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일단 100억 넘어간 돈은 뭐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막 그렇지 뭔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지. 네. 1,000억? 저는 그래서 혼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만억이 1조인 거죠. 만억. 만억이 1조지. 만억이. 만억이 1조지. 아니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600억 원대를 요구를 했는데 원래 달라는 건 1,000원 1조였다 얘기하니까 1,000원? 1조였는데 600억 원 줬다니까 왜 절반밖에 안 줬을까?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잘 된 건데 그럼. 이게 아니었구나. 뭐냐면 5%도 안 돼. 이게 전체 재산으로 따지면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3조였어요. 3조 정도. 그러면 사실은 3조에서 665억이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된 거냐면 97.5 대 2.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재벌은 좀 다르지만 제가 소송을 하면 변호사님 5대 5 아니면 6대 4 7대 3 되면은 뭐 어느 한쪽이 7이면 되게 잘한 거고 8대 2 이렇게 되면은 진짜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거고 9대 1은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97.5 대 2.5라는 거는 사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 뭐 3.4년을 산 것도 아니고 34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재산 대비 분할 비율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이제 노소영 관장 측 입장은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 시절에 어쨌든 결혼을 했고 뭐 이게 도움이 실제 됐을 텐데, 그러면? 도움이 됐을 수밖에 없고 네. 물론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변호사였으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떤 이룩한 이 재산에 내가 기여한 바를 되게 엄청 이렇게 부각을 시켰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요거는 얘기가 된 거죠. 안 했을 일 없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런 거예요. 궁금한 게 아까 비디오 테이프에 성경이라고 나왔었다고. 근데 통신 사업에 이 SK가 92년도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맞아.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고 그렇죠. 그럼 대통령 딸하고 이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SK에 그걸 주느냐라는 비난이 일면서 포기를 합니다. 맞아요. 포기를 하고 94년도에 다시 이제 그때 신세계통신인가를 인수하면서 다시 통신사업이 들어가요. 그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재산 분할할 때 특유 재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공동 재산 형성하는 게 있어요. 특유 재산은 집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그 남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자 건데 예를 들어서 결혼 그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그럼 그 집은 나눠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눠 가져야죠. 얼마나 살았을 때? 한 34년 살았으면 나눠. 그치. 그렇죠. 그렇지. 정답.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노세훈 관장 측에서도 아니 그게 설령 특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나눠 가져야 된다. 34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이제 특유 재산이 결혼 전부터 가져온 재산도 있고 결혼 기간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러니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이 SK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네. 다 상속받은 상속받은 거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특유 재산으로 주장을 했을 텐데 그 상속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결혼하고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그렇나? 모르겠네 나 이거. 그건 나도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 판결은 뭐냐면 이게 그래서 앞으로 재벌가 이혼하는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온 거야. 뭐냐면 항상 궁금해했거든 사람들이 왜 처음 궁금해했던 부분은 그 누구니 그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랑 이무재 그 부사장이었나 전무였나 맞아. 네네네. 그때 이혼할 때 그때도 1조 청구를 했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300억 인용이 됐거든. 그래서 그때는 300억이나 됐어요. 그때. 300억인가 됐어. 되게 근데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0억 아니 얼마니? PD야 140억. 아 그래. 그 조금이니? 맞아. 140억. 아니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근데 이때만 해도 혼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 지금 뭐 최태원 회장 부부보다는 짧았고 또 누가 봐도 아 저기는 오히려 이무재 부사장을 이쪽에서 키워준 그런 거 네. 느낌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말한 것처럼 몰라 법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 딸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 특유 재산도 나누도록 인정해 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 근데 이번 1심 재판에서는 아예 그 SK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 그랬어. 진짜. 그럼 노소영 관장이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네요? 항소했어. 항소하기로 했어. 근데 그 600억이라는 돈은 그럼 뭐냐면 SK 다른 계열사 지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들은 나눠 가지로 해서 665억 원.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다른 재산은 왜 기여한 바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 네. 다른 재산으로 친 게 지금 집 아니에요? 그다음에 집만 다른 가지고 계열사, 부동산 이런 거. 다른 그렇지. 계열사, 다른 계열사 있고. 지분도 있고. 나 되게 웃겼던 게 물론 옛날 뉴스였는데 SK텔레콤 주식은 200만 원어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 누가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네. 최태원 회장. 그 뉴스가 나온 시점이긴 했는데 그 SK텔레콤 주식은 거의 없다. 텔레콤 주식은 얼마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 근데 돈만 빌려줬나 이게 보네. 또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막 증여를 했거든요. 자기 주식 같은 걸. 물론 제가 판결문을 못 봤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누구한테 중요했어요? 자기 가족들 형제 자매한테 막 그 주식을 막 자기 줬어요. 가진 거 줄이려고 그랬구나. 그 뭐 그런 의도였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상속 이후에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예 미리 나눠 가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한 거니까 사실은 노세훈 관장 입장에서는 재산을 이제 은닉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650만 주 가량의 SK 주식 중에 350만 주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그렇죠. 법원이 받아들여줬었어. 그러니까 가처분이 뭐냐면 그 주식은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묶어놔야 됩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350만 주를 묶으라 그랬어? 그러면 혹시 이거 진짜 그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내가 알기로 SK 측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했어. 왜냐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갑자기 막 회사 지분이 달라지면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초미의 관심이 근데 있지. 이제 뭐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에서는 그런 가압류 가처분 잘 받아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판사는 누구 편이에요?
왜 막 그런 거 드라마 영화 이기는 같은 거 편. 보면은 그러니까 재벌이 있고 막 누가 있으면은 그 판사한테 막 로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번에 최태원 회장 쪽, 노소영 관장 쪽 다 막 엄청난 변호인단이 붙었어요. 대법원 양쪽 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붙었어요. 맞아요. 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그냥 그 또래 그 법률가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럼 이게 엘리트를 한 명씩 그렇죠. 데려간 거다. 정말 천재적인 분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 쪽 변호사들도 있고 노소영 관장 변호사들도 성공보수 약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이걸 제일 궁금해한다.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최태원 회장 쪽은 어떻게 약정을 하냐면 1조 4천억을 청구했잖아요. 방어하는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조 4천억에서 지금 665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1조 3,300 뭐 25억인가 아니 35억인가 1초 3 그냥 계산이 그 어렵게 정도. 네. 1조의 이익을 봤다고 쳐봐. 네, 1조의 이익을 받다면 여기에 만약에 1%를 성공보수로 준다고 치면 얼마예요? 그럼? 100억이요. 100억. 1조 1%가 100억이에요? 네. 아까 계산해 줬잖아. 소미야. 새롭죠. 다시 들으면. 그러니까. 1조에 1% 100억이에요. 그리고 노소영 관장 쪽은 우리가 재산 분할 받는 금액에 또 뭐 한 5%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30억.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성공보수를 받는 그럼 거죠. 변호인단이 한 50명 정도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렇게 10명? 되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변호사가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는 변호사는 한두 명이에요. 그 솔직히 성공보수는 나눌 거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성공보수는 경우는 저기지 대빵이 다. 헤드만 다 먹어요? 네, 그리고 밑에 사람들 월급 주고 이제 인센티브 주겠죠. 그럼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양쪽에 변호인단이 붙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네로라는 변호 그 로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붙었어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얘기했듯이 대법원 그만두고 나온 지 얼마 노소영 관장 쪽에 저 수석재판연구관은 2019년 퇴직했나 막 그럴 거야. 진짜 법원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로펌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로펌이 소속됐더라도 본인이 사실상 오너인 그렇죠. 그런 로펌, 소형 로펌.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은 이제 엄청 유명한 로펌들끼리 붙었냐? 뭐 김현장, 뭐 태평양 이런 데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그래 좀 약간 억울한 게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리 싸움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붙어지진 않아. 그렇죠. 법적으로 막 무슨 횡령이나 내지는 뭐 새로운 기업 범죄 이런 것처럼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양쪽의 얘기들이 어떤 정해진 룰에서 어떤 쪽이 더 가깝냐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들이 더 많아서 우리 진변이나 이렇게 이혼 전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배 아프지. 이런 사건 보면 내가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변호사들이 분명히 막 판사한테 로비하고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 정도 되면 양쪽 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면 누가 어떻게 너무 세구나. 양쪽 다 그런 거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실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걸 딱 막아버린 거지 아예. 판사가 어느 쪽에 줄을 대겠어. 근데 저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노소영 관장 측은 어쨌든 현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 쪽은 현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최태원 회장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뭐 판사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지켜봤던 것들이 특정 어떤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딱 해주고 옷을 벗고 갑자기 거기로 들어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형사 사건에서 주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기 소속이 돼버리는 심지어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되게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이 판사 검사가 실제 그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한가? 어떤 공정함을 갖고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되게 많은 의심을 들게 하는 행위죠. 요 대목에서 제가 이런 얘기가 나면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걱정은 저 당신께서 몇천억대 재벌이 된 다음에 걱정하십시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사건을 못 만든 거예요. 의뢰인의 기분을 저렇게 상하게 할 수가 있나? 진짜 혼분형을 내야겠네 진짜. 이게 왜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해줘. 내가 앞에 그 재벌이 되라는 얘기는 안 하지 실제로. 무시당한 기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니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저 드라마에서 볼 때 보면은 재벌들이 그 재벌의 자제와 뭐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정치인의 자제가 둘이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막
날라차기 하고. 아니 막 말싸움을 하는데 아.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재벌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재벌 자제가 하는 말이 너는 5년 있으면 바뀌지만 나는 50년, 500년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게- 재벌이 이기는구나 속으로 그 근데 이제 생각했었거든요. 영화 많이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도 돈 있는 사람이 밀어줘 갖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경제 대통령은 뭐 이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돈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정치인보다 물론 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갖고 돈 좀 낼래? 이러면은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그냥 아닐 공생하는 수가- 거겠죠. 네, 요거는 기왕에 이제 법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서초동 분위기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 뭐요? 아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또 해봐야 5년 다닌대잖아. 우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 은근히 그런. 에이, 좀 갑자기 얘기가 좀 너무 말씀하셨다. 자, 재산분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재산,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 중이라도 하는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이런 거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이 대갈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나눠 갔습니다. 재벌가에서는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고요. 왜요? 대갈축 안에도 재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재벌 대갈쪽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재벌촉. 재벌촉. 그리고 위자료, 예. 위자료 얘기를 이제 좀 더 해줘요. 아니 근데 재산분할에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야 아마 만약에 이 SK 주식을 어떤 분할 대상 재산으로 넣었다면 사실은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한 3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1%만 인정을 해도 3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1%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99대 1 물론 이제 실제 판결도 97대 2.5로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뭐 한 3%만 인정해도 거의 1,000억이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요. 계산을 하자면 현금으로 66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구는 주식 지분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재산 목록을 다 작성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빡세죠. 요거를 그러면 어떤 건 뭐 지분 7대 3으로 나누고 어떤 건 뭐 지분의 몇 %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으로 환가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 법원에서. 그래서 요것도 좀 쟁점이 소소하지만 됐던 게 만약에 주식 지분으로 인정을 했으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변호사들이 했어요. 왜 지분으로 인정을 하면 그 지분을 주식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 네. 그 재판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 실제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집값이 1심이 딱 끝났을 때 집값이 예를 들어 10억이야.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야. 근데 5대 5로 나눠 가지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는 항소를 하는 거지. 달라질 가능성이 없더라도 집값이 올랐을 때 나눠 가는 게 많이 그렇죠. 가져가니까 그런 건 고려가 돼.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판결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의뢰인분이 이제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가 판결을 받을 시점의 그 가격보다 지금 이제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 1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분할 비율을 뭐 7대 3으로 했다고 치면 3천만 원이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다 하면 그때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거죠. 한 그렇지. 달이라도 더 있다가 결론이 나야 같은 7대 3이라도 돈이 올라가.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재판하고 온 것도 이 사건인데 이 사건 이제 아파트 장제동에 아파트 갖고 계신데 그게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2,500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매달 그걸 내고 있어요. 사실 변호사들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부지런한 변호사거든요. 아시죠? 이때 자막 내죠. 네. 가족 119. 그래서 매달 그 시세를 내고 이제 판결이 1월 달에 나는데 그 전에도 한번 더 내려고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안 내야죠. 재판부 입장에서 고려해달라는 건 판사님 네.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1억 원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위자료도 3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억 원도 거의 최고 액수지 아이고.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바람을 만약에 핀다, 부정행위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둘한테 보통 이제 거의 제가 경험해본 액수로는 최고액이 한 3천 정도예요. 네.
근데 이 생각보다 별로 안 삼천도 세네요. 뭐냐면 삼천도 뭐냐면 둘 다 삼천이 아니라 만약에 배우 부정행위란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지급해라. 2천만 원 지급했어. 그러면 이 배우자한테 보통 더 세게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정행위한 사람보다 배우자 네가 더 나쁘니까. 그럼 3천만 원을 때렸어요. 그럼 2천, 3천에서 5천은 아니에요. 적은 액수는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2천을 줬으면 내가 3천을 선고받더라도 1,000만 원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공범이니까 그렇죠.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이 건에서 3억을 청구했고 위자료를 1억을 줬다. 사실 엄청난 이제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이제 엄청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외자가 있고 사실 이거 진짜 엄청난 수치스러운 거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를 못 해주니까 그렇다면 위자료에서 좀 상징성 있는 어떤 1억이라는 금액을 인정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되게 뭐 사실은 이런 판결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참고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재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결론이 그렇죠. 내려지는 거라서. 네. 그냥 오늘도 뭐 사실 이제 뭐 유책주의, 파탄주의도 짚었고 재산분할도 짚었고 위자료도 짚었지만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걸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 원칙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게 있고 그렇죠. 이 최태원 경우에나 해당하는 경우를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흐름은 비슷한데 책정하는 금액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이죠. 아이고 오늘도 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진짜? 저는 재벌 재벌집 막내 아들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혼한대? 거긴 모르겠네요. 결혼 안 했지 아직. 나 아까 아직도 기억나. 1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근데 머릿속엔 1,000억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니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한계를 넘어버린 거지. 반절밖에 안 줬네. 네. 저는 근데 사실 지난 이승기 편에서 제가 별로 못 웃겼다고. 내가 봐도 별로 못 웃겼어. 아니 근데 오늘 진지해서 재밌었어. 진지해서 재밌을 수가 있나요? 그래요? 난 진지하게 재밌는데. 진승기. 네? 왜요? 갑자기 진지해서 재밌는 진승기. 진승기. 그렇습니다. 아무튼 야 근데 아니 말씀하세요. 제작진아 이거 아직 다 팔렸는데 이거 왜 갖다 놓은 거야? 아직도 데코, 있는 데코. 거야? 더 팔고 싶어서? 아직도 남은 게 있는 모양, 재고가 있는 모양이구나. 사람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구만. 이거 이런 컵을 지금 아니 컵 좋은 거라니까 진 변호사야. 맞아. 써봐서 알잖아. 초딩 소개. 저 사실 집에 갔는데 막 뭐 그 되게 안 쓰던 물건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탁 찾아서 되게 구석 장을 딱 열었는데 이게 띠용. 야 왜 이 컵이 어디야? 이거 좋은데 왜요? 왜 좋은데 왜? 아니 부끄러워?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냥 거기다 넣어놨다고. 안 사람이 좀 까칠하시구나.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겨울이니까 내가 꺼내시죠. 봤을 때 이런 우유 컵의 이 데워 컵의 드세요. 어떤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근원 이게 뭐 대한뉴스에서 왔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 지금 31회까지 왔잖아요. 한 편도 안 봤어. 100%. 만 편이 방송하는구나. 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림 한 편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침 아까 네. 이거 아트 무씨가 그린 거예요? 아니지. 저건 저작권 표시라서 나가면 안 되는데 조그맣게 나가도 상관없겠지. 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오늘의 도미에 가르강투야 소개했잖아요. 오늘의 도미에 그 화가가 사실 당시에 되게 그 시사적이고 굉장히 풍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아까 이제 뭐 어느 판사에게 좀 로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일반인들의 시선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은 변호사들입니다. 셋 다 변호사예요? 셋 다 변호사인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도 법복을 입거든요. 맞아. 법복을 입으니까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닌가? 맞아. 맞죠, 가발 써야 돼. 네. 법정에 들어갈 때. 오늘의 도미가 봤었을 때는 이 법조인들이 지들끼리 자꾸 짜움을 해가지고 뭔가 속닥속닥해서 이 사람들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시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 그림 재밌는 게
세 명의 변호사들이 나눠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를 보면 한 몸뚱이처럼 합쳐져 있거든. 그러네.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 법조 3륜이라는 표현을 맞아, 쓰잖아.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우리 저 법조인에 대한 사람으로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직도 저런 시각으로 한 몸뚱이처럼 시커멓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씁쓸함이 있어서 저 그림을 내가 주변에 변호사들한테 가끔 보여주곤 해. 머리는 세 개인데. 사실은 한 자, 몸뚱이처럼. 근데 대체 이 노소영 관장의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좀 전에 아까 그림중에 얘기했잖아. 뭐야?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그림이 시각. 아니, 왜 있다는 그러냐면 원래 오늘 이 주제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오늘 무슨 아 주제였어요? 바꿨어. 그림을 바꿨어. 그래요? 당연하지.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진짜. 너무 만만하게 봤네. 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오늘 나랑. 기억이 안 났어. 알았어. 자, 네 오늘 31은 이 정도 하시죠. 네,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 일단 다음 회차에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들, 즉 정말 할 게 없다는 거다 이제. 근데 사연을 뽑아봤는데 다음 주 사연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다음 주도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남녀의 어떤 극한의 대립을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교도소한테 물어볼 게 되게 많아. 그래요? 여자 입장도 궁금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 입장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약간 알코올성 치매라 걱정돼. 맞네. 여러분들 다음 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약장수 같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32일에 만나요. 잠깐만요. 그리고 한번 마지막 12월 31일 방송에는 우리 올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다음 회까지 예고를 드리려고. 네.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 쟤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지? 네. 뭘 할 건데 그래서 결산하자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